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신속 추진에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에 있어 서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남에서도 급식과 돌봄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해양치유 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5월 개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 등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로, 국공유지 점용 허가,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km 구간으로 지난 2019년 6월 광주 송정에서 나주 고막원 26.4km의 기존선 고속화를 완료했으며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7개 공구로 2020년 말부터 시작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단체가 잇따라 결성된 가운데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도 구성됐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결사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공항 유치의 허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군공항 한평 이전 찬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한평군이 향후 진행할 예정인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일부가 사적 용도로 쓰인 과정에서 간부들의 결제 역시 허술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용은 사실상 멈췄는데요. 특히 공교롭게도 매점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은 뒤 물품 구매가 뜸해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구조입니다. 서무 담당자가 물품 내역이 담긴 견적서와 영수증, 그리고 물품 구매 사유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면 팀장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후 과장이 최종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은 서무 담당 공무원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각 팀에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팀장님 결제, 그다음에 국장 결제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된 예산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무관리비를 이용한 사적 물품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무 담당자들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도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일부 드러난 횡령 사건은 부서의 공용 물품을 매점 계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사무실 슬리퍼와 여성용 모자, 카드 지갑,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골프 에디션과 고가의 가정용 청소기, 남성용 여름바지와 샤워용품, 양념통, 건강보조식품까지 매점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에 포함된 물품들인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누가 구매했는지, 사무관리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물품은 몇 개나 되는지 전남도청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매점에 없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정당한 창구였다는 특정 인터넷 쇼핑몰.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는 물품은 회계부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전히 올해 사용 건수는 0건입니다. 이제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실과에서 물품 구매 자체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의 경찰 수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꺼리는 등 이제 전남도청 내 각 부서 입단 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직접 구매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을 대신해 회계과 공인인증서를 확대 발급하는 등 부서별 직접 구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당초 5년치 사무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확인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2개 감사반을 투입해 최근 3년간 자료만 감사하기로 하는 등 조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남에서도 급식과 돌봄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남은 1,1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데 190여 개 학교에서 대체급식 등이 이뤄지고 60여 개 초등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 범죄가 기승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다 빚을 안게 된 피해자들 중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박으로 800만 원 빚을 지고 있던 대학생 임모 씨는 지난해 폰테크 광고글을 보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면 통신료를 내지 않고도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로커와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했지만 임 씨에게 돌아온 건 빚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한 개당 현금 20만 원씩 60만 원을 받긴 했지만 나머지 기계값 등으로 5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아직 돈벌이도 없기 때문에 못 갚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직과 교통사고로 연체 늪에 빠져 있던 한 여성도 발을 들였다가 58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들 하죠. 그때 적은 돈을 보고 그때 그렇게 그랬는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시킨 뒤 남은 기계값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에 속은 겁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사기는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절박함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대인데 평균 3.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찾는 거는 비싼 폰에 신규로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런 피해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구재 대출이란 말로 접근해오는 이들을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 같은 내구재 대출 사기는 지난 10년 동안 점점 조직화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창구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이 한창입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원래 급한 사람들은 금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많죠. 대출이자 낼 것도 있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내구재 대출은 10년 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활개를 쳐왔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휴대전화 유심과 기기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디지털 금융 확대로 인한 어떤 새로운 사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흐름을 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브로커들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금융감독원과 과기정통부 등 내구재 대출 사기와 관련된 부처들 중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데가 없어 피해는 계속 늘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여러 개에 걸쳐 있고 또 관련 법률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불법 사기금융 척결 TF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 때문에 내구재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몇 명인지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껏 제대로 된 추정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첫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이번 나트랑 무안국제공항 전세기로 입국한 50여 명은
보성 노차밭과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며 연말까지 베트남 관광객 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목포 문학박람회 자문단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문단과 집행위원들은 문학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등 기본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 및 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문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3 목포 문학박람회는 9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영암군이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 앞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유치를 기원하는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암군은 시종면 일대가 50여 개의 마한시대 대형 고분이 밀집된 우리나라 최대 마한유산의 보고이고 마한문화 연구에 앞장선 영암이 마한역사문화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400억 원의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진행 중이며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 나주가 신청했습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해양치유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5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56만 명가량은 신지와 약산, 청산도 해양치유 체험객들로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해산물 위주의 음식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저는 전복 먹고 싶어요. 너무 신선한 해산물이라서. 완도군은 올해를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30 MZ세대 체험단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해양치유 관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치유에 관련된 포인트로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고객들이나 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청산도 슬로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정원 박람회가 이어지는 4월과 5월은 해양치유 산업 집중 홍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양치유와 관광이 연계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1,000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본격화되는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이 섬 관광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군이 농작물 재배 생산 등에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고 지원 단가는 킬로와트당 9.05원이고 올해 1, 2월의 전기요금 인상액인 킬로와트당 14.1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무안군이 각급 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을 4월 10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에 주소를 둔 초중고생과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무안에 거주한 대학생으로 초중고는 10만 원, 대학 입학생은 100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한평군은 민원 업무 직원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4월 10일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시범 실시하는 곳은 한평군청 민원봉사과와 한평읍, 학교면, 해보면 등 4곳으로 나머지 읍면은 민원 발급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영암군의회가 현 부지에 신축을 계획 중인 영암경찰서 청사를 다른 부지로 옮겨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현 영암경찰서가 을묘 외변 당시 조선 최초의 의병장인 양달사 장군이 활약한 역사 현장이고 앞으로 역사문화공원 조성 현장으로 보호,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하며 삭발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대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민의 생명은 위협당하고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괴멸할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주류 인플루엔자 잔존 오염원 박멸을 위해 도내 농장 등을 상대로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에 야외에 남은 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 사례가 있다며 가금 농장의 막바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목포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한데요. 전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계절을 앞서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8도, 영암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21도, 영암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해남이 5도, 강진 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해남과 강진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물결도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4분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우리 지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형, 어? 친구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에이다, 나 친구들이랑 뭐 했을 때 제일 좋았지? 너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걸 더 기억해? 축구는 자신 있지?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의 AI 친구 에이다. TV도 나오네.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기준이 키 많이 컸네? AI2 Everywhere. 모두 투어 창사 34주년 기념 베트남 해외문화 체험을 즐기세요. 미식여행, 동화 같은 관광지 다낭, 나트랑, 달랏. 모두 투어 추천 관광지 모두 포함. 전일정 식사 포함. 급이 다른 호텔에서 즐기는 편안함까지. 모두 투어 창사 34주년 기념 특가. 가까운 무안에서 떠나세요. 9년 연속 판매 1위. 핫시드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핫시드. 풍성. 커플이 되면 많은 것을 함께하게 되지. 시간과 공간, 취향과 생각, 그리고 HPV 질환도 그 중에 하나. 굳이 바이러스까지 함께 나눌 필요는 없잖아. 더 이상 망설이지 마. 타임 투 가다실라임.